자, 이 대표형 지난번에 마저 못한 거 후딱후딱 하고 뒤에 함수 뒤에 질문 나가겠습니다. F는 항등함수고 G는 상수함수래요. 항등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항등함수는? F가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오면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뭐예요? 그냥 다 하나의 값이 나오면 그게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F2는 뭐가 되겠어요? 2죠? 항등이니까. 아, 그럼 자동으로 G-1은 뭐가 되겠어요? 3이네요. 그러니까 F5는 얼마예요? 5죠? G4는 얼마예요? 3이죠. 여기다가 4라고만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제발. 얼마나 쉬워요? 자, 요런 문제가 있고, 참고로 이제 서남계에서도 냈던 건데 87이 자,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데 x제곱 빼기 10이라는 fx가 항등함수가 돼야 돼요. 자,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는 뭐냐? f에다가 집어넣은 애가 그대로 나오면 그게 항등이라 그랬거든요. 한글로. 이걸 이제 수식으로 좀 있어 보이겠으면은 f에다가 x 넣으면 누구 나오는 거예요? x 나오는 게 항등함수입니다. 물론 x 말고 a 넣으면 a 나오면 되고요. 그럼 이 방정식을 fx가 근데 뭐야? 얘가 지금 x제곱 빼기 12 아니야. 그러면은 x 넣어서 x 나오려면 x에다가 누구 넣어야 되는지 궁금한데 그거를 이 방정식을 풀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에서 뭐 천천히 풀어주시면 x는 4랑 마3이 나와. 이건 천천히 풀면. 다시 말하면 이 함수의 정의역이 x인데 여기 있는 원소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그대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애가 누구다? 후보가? 4랑 마3이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집합 X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4랑 마3이다 이거죠. 이게 지난번에 했던 거랑 그래서 마무리가 비슷하죠. 함수가 같다 그거랑. 그래서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 쓸래 말래? 쓸래 말래. 그래서 2의 제곱개고 여기 이제 공은 빼랬으니까 1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선한계 문제도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내신에 잘 나와. 아, 이거 되게 잘 나와요. 다 잘 나오지 뭐 솔직히 대표형이랑 다 잘 나오죠. 혹시 알아두세요. 저기 들어오는데요? 맞아요? 풀이는 맞아. 근데 풀이도 맞고 다 맞아. 예진아.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이 문제인 줄 알고 푸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예진이가 저번에 그 풀이 과정이 완벽하게 맞아. 근데 그 풀이 과정을 본인은 무슨 문제인 줄 알고 푼 거냐면은 함수가 같은 문제인 줄 알고 푼 거야 지금.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 문제랑 같은 거 아니에요 하고 보여주는 게 이 문제였어. 그거 이제 고기만 약간 이제 좀 보완을 하시면 되겠죠. 응? 풀이는 완벽하게 다 맞아. 거기서는 뭐 흠잡을 데가 없어 풀이 과정. 진짜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입을 벌려서 뭔가 말을 얹은 순간 아 얘가 잘못 알고 있구나. 이게 나온 거였어요. 네. 일어나. 다 죽였어요. 어? 다 보고 있어. 집에 가. 왜요? 엄마 오시라. 요런 거 자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내신에 가끔 나오는데 아니 이거 행렬 아니에요? 행렬? 이거 어디가 행렬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행렬할 때 아니, 행렬에 행자도 없어. 아니 그거 행렬할 아니고 때 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과제로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뭐 아주 고난도는 아닌데 상짜리인데 아예 안 건드려서 여러분이 안 물어보고 넘어가시면 해줄 게 없고 항등함수 아무튼 항등함수 항등함수면 A 넣으면 A 나와야 되고 B 넣으면 B 나와야 되고 C 넣으면 C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 잘 보니까 여기 1 나왔죠? 누구 넣었다는 거예요? 예. 1 넣었다는 거예요. 아씨 이 중에 하나는 1이라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하셔야 되거든요.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시간 없어서 못했는데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요거보다는 여기 너무 쉬우니까 좀 사이즈 좀 키워서 우리가 따로 좀 정리를 좀 해보시면은 정의역이 있어요. 정의역 x가 1, 2, 3, 4까지 있다, 5까지 있다고 하죠. 뭐.
자, 공역 y가 있어요. 1, 2, 3, 4, 5, 6, 7, 8까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x에서 y로의 그냥 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물음은 그냥 함수 f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그냥 함수. 두 번째 물음은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한글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걸 한글로 안 물어보고 수식으로 물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식을 알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저번에 수식이 뭐였어요? x1, x2가 아니면 fx1, x2 다르다.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한글로 안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가 상수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가 얘를 수식으로 쓰면은 x1, x2가 다르다이면 fx1, fx2가 다르다 이거죠. 네 번째는 한글로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수식으로 주로 x1, x2가 있는데 x2가 더 크면 fx1, fx2가 있는데 얘가 더 큰 거 또는 얘가 작은 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클 때 크고 클 때 작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x의 이거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다르다 이렇게 읽으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럼 얘는 뭐라고 했냐면은 x의 대소가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함수 값의 크기도 정해지면 돼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부등호 방향이 이거냐 저거냐는 안 중요해요. 풀이는 어차피 똑같아요. 답은 똑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이 정도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냐 우리가 방학 때 했어요. 이런 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방학 때 했어요. 함수의 개수는 함수라는 건 그냥 함수의 정의 여기 내가 한 방씩만 쏘면 돼요. 한 방씩만. 그럼 1이 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예. 8군데죠? 합쳐서. 자 이상한 1이 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8군데죠? 2가 쏠 수 있는 데 몇 군데예요? 8군데죠. 내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건데 왜 도대체 함수의 개수를 따지는데 1이 쏜 데다가 2가 쏘면 안 되냐 되냐? 돼요. 8개요. 그죠? 8군데입니다. 3이 쏠 수 있는 데가 8군데, 4가 8군데, 5가 8군데. 아, 그러면은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니까 답은 8의 5제곱이 되겠죠. 그죠?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 안 해도 돼. 중요한 거는 이 정도 지수 법칙은 알아야 되겠죠. 8의 5제곱이면 2의 몇 제곱? 혹시나 객관식 보기에서 고를 때 2의 몇 제곱? 이런 진짜. 알아요. 예? 당연히 2의 몇 제곱? 15. 15제곱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1대1 함수는 그냥 함수는 얘가 그냥 쏘기만 하면 되는 거고 1대1 함수는 쏜 애가 다르면 맞은 애가 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같은 데다가 쏘면 안 된다 이거지. 1이 쏠 수 있는 데가 몇 개? 8개. 2는 어디다 써? 7개가 되겠지 줄어서.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겠지. 그죠? 계산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876544? 87654 이게 뭐예요? 1합 대비 어떤? 8 P 5지.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 아, 이 8의 정체는 뭐야? 8표에서 8의 정체는 공역의 개수네. 이 5의 정체는 정의역의 개수네.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 자, 상수함수. 이보다 쉬울 수는 없죠. 상수함수는 어차피 이 중에 한 놈한테 이제 다 몰아쏠 거 아닙니까? 그죠? 몇 가지? 8가지야. 굳이 10으로 쓰면은 8C1 하시면 되겠죠. 요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죠, 그냥. 하나만 고르면 거기다 이제 뭘 넣으면 다 일로 가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얘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x의 값의 대소가 정해져 있으면 x가 대소가 정해져 있으면 함수 값의 대소도 정해지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위에 거 핑크색으로 풀어주면 x가 크면 함수 값도 크면 돼. 그 말은 뭐냐? x가 이렇게 커지잖아. 그러면 여기 꽂히는 데도 커져야 돼 자동으로.
자동으로 커져야 돼. 그럼 당연히 여기는 몇 군데 화살 맞아야 되겠어요? 여기서 5군데 쏠 건데 5놈이 크기가 커져야 되니까 5군데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풀이는 8개 중에서 몇 개 고르면 되냐면 5개를 그냥 고르기만 하면 돼. 요거랑의 비교를 하셔야죠. 요거랑 비교를 하셔야죠. 얘는 나열의 의미가 있는 거고 피, 순열. 얘는 조합이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8개 중에 5개만 고르잖아요. 8개 중에 5개만 골라 놓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순서는 갈 수밖에 없어요. 나열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C만 하면 됩니다. C만. 근데 이걸 뭐 반대로 부등호가 틀어져 있다고 쳐도 어차피 똑같아요. 얘도. 5개만 고르면 대신 밖으로 가면 되죠. 밖으로. 얘가 절로 가고 얘가 그 다음으로 가고 얘가 이렇게 밖으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저쨌든 얘도 똑같이 조합이다. 응?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시험에 잘 나오냐? 안 나와. 왜? 쉬워서.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정도 기본적인 애들을 따질 줄 모르시면은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기본적인 애들.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여기에다가 뭔가를 이제 얹어서 내요. 그거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얘가 뭐예요? 가가. 이게 1대1 함수거든요. 근데 1대1 함수만 물어봤으면 참고로 몇 개냐? 1대1 함수. 가만 나 조건이 없었어. 그럼 얘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 하시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7개 있거든요. 여기 4개 있고 그럼 몇 개겠어요? 7P4예요. 7P2라고 하잖아. 7P4예요. 근데 요게 있잖아. 추가됐잖아.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실제로. 뭔가 추가된 게 시험에 나와. 응? 이런 거 보여. 1대1 대응. 1대1 대응만 하면은 얘는 참고로 몇 개겠어요? 1대1 대응이니까 1, 2, 3, 4가 1, 2, 3, 4로 가면 돼. 몇 개겠어요? 네. 4팩이겠죠.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안 나온다고. 이런 게 더 추가된 게 나와. 그럼 이 추가된 거 선생님 어떻게 하는데요? 그런 게 실제로 일일이 다 하셔야 되는 거야. 다 경우의 수예요. 여기는 경우의 수.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게 진짜 이게 시험에도 안 나오면 혹시나 나올 수는 있죠. 뭐 정말 짜잘한 거. 이제 배웠으니까 쉽게 푸셔야 되는 거. 자, 1, 2, 3에서 1, 2, 3으로 간대요. 1대1 대응 몇 개니에요? 몇 개요? 3팩이에요. 계산하시고 이거. 그죠?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요? 항등함수는 선생님 항등함수는 안 배웠는데요. 이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항등함수는. 항등함수 뜻이 뭐야? 아, 집어내가 그대로 튀어나온 게 항등함수 아니야. 그럼 몇 가지겠어요? 1, 2, 3에서 1, 2, 3으로 쏠 건데 얘가 항등함수가 되면 1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무 데나 가요? 1이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가지겠어요? 항등함수는? 한 가지. 한 가지밖에 없죠. 당연히. 상수함수 몇 가지? 세 가지. 3가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992 이거는 우리가 방금 가르쳤죠. 문제 보세요. 아, 조건이 뭐예요? 함수 개수인데 공역과 치역이 같은 이죠. 공치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가르친 공치는 언제만 쓸 수 있다? 정의역, 공역 한 개 차이 날 때만 쓸 수 있다. 얘가 하나 더 많아야 된다 했어요. 이때죠. 그죠? 어떻게 보시면 돼요?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르쳐드렸던 그 방법을 기억해내려고 하셔야 돼요.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가? 우선은 정의역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새 까먹었냐? 방금 하지? 왜요? 어떻게 해야 돼요? 1, 2, 3이 A, B로 공치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뭔가 까먹으면은 그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러면 공치 아니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공치가 되려면은 뭔 생각부터 해야 돼? 정의역 중에서 두 놈은 같은 데 써야 된다고. 두 놈은. 그러니까 우선 셋 중에 같은 데 소리에 둘을 골라. 골랐어. 대응시켜. 몇 가지? 2팩. 네.
그러니까 여기 써드린 게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생 기본이라서 생 기본이고 여기 지금 이 정도만 내려와도 저 기본하고 똑같질 않아. 저 내용들을 이해하고 여기다가 적용을 하셔야 돼. 이게 뭐야? 3, 4, 5인데 3, 4, 5는 이렇게 더 커야 된대. 1, 2, 3, 4, 5가 1, 2, 3, 4, 5로 갈 건데 너무 많이 풀어주나? 1, 2, 3, 4, 5가 1, 2, 3, 4, 5로 가는데 3, 4, 5는 적어도 함수값도 커져야 된대요. 그럼 앞에서 여기 써줬던 거를 잘 이해하신 분은 우선 3, 4, 5부터 보내. 3, 4, 5부터 이 중에 보내. 그게 몇 가지겠어요? 다섯 가지. 한 가지. 3, 4, 5를 이 조건에 맞게끔 함수로 대응시키는 방법 몇 가지겠어요? 너무 쓸데없는 에너지를 너무 내가 쏟았나? 80 아니 몇 가지겠어? C 5C3 하셔야죠. 5개 중에 3개를 고르면 그 세 놈한테 그냥 얘네가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3, 4, 5는 갖고 이제 1, 2를 보내야죠. 1, 2. 네. 그럼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두 군데. 네! 아 깜짝이야. 한 군데. 1이 갈 수 있는 데 몇 군데? 2팩. 아니 몇 군데? 한 군데. 여러분의 그 이제 자꾸 이렇게 대답을 오답도 해보시면서 자기 어떤 잘못 알고 있던 오개념이나 선입견 이런 것들을 고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자 3, 4, 5는 같죠? 같잖아. 아무튼 3, 4, 5는 내가 그렸잖아. 3, 4, 5는 같잖아. 물어보잖아. 1, 2만 보낼 건데 대응시킬 건데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물어봤어요? 1이 갈 수 있는 데가. 그럼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물음을 던졌을 때 생각을 하셔야죠. 1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문제를 봐야죠. 1이 어디로 가야 된다? 조건이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그럼 1이 갈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5군데죠. 1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아니요. 1이 갈 수 있는 데 몇 군데? 5군데죠. 2는? 다섯 군데. 5군데죠. 아무 조건 없잖아요. 곱하기 얼마? 5요. 곱하기 얼마? 5 P. 5제곱이죠. 5 2개 5 곱하기 5. 네. 아 이거 빌 받아서 해드렸는데 약간 좀 애매하네. 아무튼 자 개수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자 넘어가서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메인이긴 한데 앞에서 약간 에너지를 괜히 다 쏟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이제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배울 겁니다. 합성함수 역함수.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우리가 다 합성함수 배웠죠? 합성함수가 뭐예요? 합성하는 거예요. 역함수가 뭐예요? 거꾸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심플하죠? 자, 앞으로 가서 여러분 우선은 교재 144쪽 합성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자, 합성함수 뭐냐? 합성함수는 말 그대로 합한다는 의미가 있는 함수인데 어떤 여러 개의 함수를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하나로 합치는 거. 압축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가 있어요.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g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 가던 거를 한 번에 논스톱으로 가는 것처럼 보자 해서 도입이 된 게 합성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대응돼서 가는 함수를 하나로 압축한 게 합성함수예요. 그러니까 뭐 국어적으로 그냥 합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고, 대신 수학적인 표기법은 따라가셔야 되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순서가 F 가고 그 다음에 G가 가면은 그때 여기에서 여기로 논스톱으로 가는 합성함수는 표기법을 어떻게 하냐? 반대로 하죠. 반대로. 그죠? 순서를 반대로.
그러니까 먼저 간 애를 뒤에 쓰죠. 나중에 간 애를 앞에 쓰고. 그래서 G 합성 F 이렇게 쓰죠. 이 동그라미가 합성함수의 기호가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세 개를 이렇게 합성을 한다. F 갔다가 G 갔다가 뭐 H 간다. 그럼 여기에서 일로 한 번에 가는 합성함수는 기호로 쓰면은 빠꾸죠. H 합성 G 합성 F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기호 표기법 알아두시면 되겠고. 합성함수는 뭔지 봤어요. 그럼 합성함수의 함수니까 중요한 게 또 이제 함수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데 함수값.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x를 갖다가 f에다가 넣어서 얻어진 게 fx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fx를 갖다가 g에다가 넣어서 얻어진 게 뭐예요? gfx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별이었으면 g별이 되는 거고 이게 함수값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논스톱으로 가는 합성함수에서는 x를 갖다가 요 함수에다가 넣어서 얻어진 게 요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대로 배운 대로 표기법을 써보면은 요 함수에다가 누구를 넣었다? x를 넣었다. 그게 이 자리예요. 그게 이 자리. 그죠? 대신 여기가 이제 마치 식에서 다항식처럼 여러 개니까 구분을 하기 위해서 괄호를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고요. 읽을 때는 G 합성 fx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중요한 건 얘 값이 어떻게 따집니까? 뭡니까? 라는 건데 여기 지금 가려진데 아까 여기 가려진데 뭐예요? 아까 두 단계 거쳐가는 거 보시면 얘가 여기다가 넣은 게 이거였고 얘를 여기다가 넣은 게 이 자리였거든요. 일부러 가렸거든. 거기 뭐 써 있었냐? 뭐 써 있었어요? G fx 이거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G 합성 fx는 어떻게 구한다? G에다가 fx를 대입해서 구한다. 기본적인 합성함수의 함수값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번 배웠는데 이런 건 하지 않나요? 솔직히? 엄청 잘. 이건 안 배워도 솔직히 하지 않나요? 이런 거는?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되죠. 아무도 무시 안 했는데. 자,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조금 정확하게 하실 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조건. 합성함수의 조건. 합성함수의 조건은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일어나. 저 뒤에 가서 뒤에 서 있는 애랑 쎄쎄쎄 하면서 저 손에 손잡고 만세하고 수업 들어. 보고 있었죠. 나가. 나가. 안 나가면 써봐. 보고 있기는. 자, 그래서 요 조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포함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의미는 이런 거죠. 합성함수라는 게 이제 먼저 가는 애가 있고 나중에 가는 애가 있는데 먼저 가는 애 치역이 나중에 가는 애 정의역에 포함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거 이제 주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도 풀 때 필요하겠습니다. 계산 문제 풀 때는 거의 안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계산 문제에서는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얘죠. 예.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시면 이제 착살나는 겁니다. 김영희 씨. 이것도 모르시면 착살나는 거라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 요 정도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성질은 뭐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 성립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애도 있고 안 한 애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 뒤에 가서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에서 나오는 건 실제로 얘가 성립하는 애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은 모든 게 다 안 된다 이 소리가 아니고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다 이 소리라고요. 이렇게 배웠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왜 저렇게 적어놨어요? 아니 저렇게 적는 거예요 수학에서. 저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수학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아니 전혀 오해 소지가 없는 거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게 잘못된 개념인 거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된다고. 이게 교환 법칙 이게 실제로 문제에 나와요. 문장제 기억, 니은, 디귿을 고르는 것 중에서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틀린 말이죠. 성립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다 이 소리거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결합 법칙에 대한 거. 여러 개가 있을 때 결합, 집합에서도 했다시피 괄호를 어디다가 먼저 주냐. 요 차이. 상관없다. 결합은 됩니다. 세 번째, 요거 이제 뭐라고 공부하셔야 되냐? 이제 이 i가 뭐예요? 앞에 잠깐 얘기했던 i가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 항등함수의 기호인데 항등함수랑 어떤 함수랑 합성하면은 무조건 그냥 걔가 다시 나옵니다. 의미가. 항등함수랑 임의의 함수를 합성하면은 항상 그 함수가 다시 얻어진다. 쉽게 말하면 항등함수는 합성해서 연산을 하다 마나 똑같은 거라고요. 아는 거야? 저다 알아요. 이 정도 성질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문제는 좀 되게 쉬운, 문제는 또 되게 좀 단순 문제들은 쉬운데 이런 거 정말 쉽죠. 합성함수 함수 갖고 하는 겁니다. fg-1입니다.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합성함수? f에다가 요거는 이제 f에다가 g-1을 넣는다 이렇게 구하는 건데 뭐 매번 이렇게 잘 안 하죠. 그냥 한번 하시고 나면 주로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이거 생각을 해서 우선은 이거 구하라고 하면 얘부터 구하죠. g-1부터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3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f에다가 넣는 거죠. 그럼 마3 넣으려면 어디다 넣어야 돼요? 위에다가 넣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3, 4, 9, 10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합성함수의 함수값 구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이런 건 쉽죠. 그래서 뒤에 있는 거 마찬가지로 G 합성 F2니까 F2부터 구해요. 여기다 넣어야 되죠. X가 2니까 얼마예요? 4네요. G4 구하시면 되죠. 4, 4, 16, 12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합성함수 함수값을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죠? 됐고 넘어가서 유형 11. 자,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그 f 합성 g랑 g 합성 f가 성립할 때 상수의 값을 구하여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가 그거죠. 아까 앞에 성질에서 합성함수의 성질,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처럼 문제는 성립하는 조건이 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저런 게 나온다. 자, f 합성 g예요. 좌변이. f에다가 g를 넣으라 이거죠. f 합성 g라는 거는 f에다가 g를 넣으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f에다가 g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ax 더하기 1이었는데 요 x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g를 넣는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빼기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괄호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요거나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걱정 예상한 줄이에요. 너도 보고 있죠? 쟤도 보고 있죠. 내가 원하는 수업 태도가 전혀 아니거든요. 수학은 보고 있다고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응? 강원석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10개월 전 생각해봐. 어땠어? 초엘리트. 초엘리트. 그거 다 맞아. 오, 잘하네 봐. 지금 봐. 아는 게 없어. 똥이나 싸질러. 자, 그래서 요겁니다. 그리고 G 합성 F. F를 G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G에다가 X 자리에 F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순서를. 그래서 둘이 같다.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AX 마3입니다. 그럼 둘이 같다니까 당연히 얘랑 같아야 되겠고 뭐 A의 값은 무난하게 나오죠. 내신에 잘 나옵니다. 이거 쉬운 거지만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랑 똑같은 성격의 문제가 오히려 얘 1003번보다는 1004 요거 요 문제가 쟤랑 같은 문제야. 대신 마지막 문제의 물음만 좀 달라진 것 뿐이야. 이런 거. 이제까지 공부를 착실하게 해오신 분들은 요런 문제, 요런 물음. A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찾으래요. 어떻게 풀어야 돼?
A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을 지난대요. 그 점을 어떻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려서 그래프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A로 묶어서 음. 다양점 그렇죠. 배운 사람들이 대답을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배운 세 마리 치킨 후식이 세 마리 지금. 정확하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계수 빵빵빵 잡으면 되거든. 저걸요? 넘어가서 이거 다시 무난합니다. 자, 1005번에 F합성 GX가 4X 빼기 1이에요. 아, F에다가 G를 넣으라 이거죠. 자, F X 더하기 A입니다. 여기에다가 G를 넣으래요. BX 더하기 A, C예요. 얘가 뭐랑 같대요? 4X 빼기 2랑 같대요. 아이고, 그냥 대충 비교해줘. B 얼마예요? B 4고요. 그 다음 A 더하기 C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조건이 F2가 3이래요. 너 대입하면 되죠, 그냥. F2가 3이니까 2 대입하면은 2 더하기 A가 3이니까 A 값 나오죠? 갖다 대입하면 C 값 나오죠? 얘 이제 너무 쉬운 겁니다, 진짜. 그죠? 요 기호만 나왔을 뿐이지 그냥 무난한 중학교 연산입니다, 중학교 연산.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넘어가. 어려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10. 자, F 또 합성함수인데 이건 이제 뭐가 좀 달라지냐? 이제 모르는 함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함수. 이제 그것만 좀 달라지는데 보시면 풀이법은 똑같이 가세요. 자, G 합성 H니까 H를 G에다가 넣으면 돼요. 그럼 배운 대로 하시면 G를 써요. 2 X 빼기 3인데 여기다가 H를 써. 그게 FX래. 2X 제곱 더하기 1이거든요. 그럼 이제까지 풀었던 문제는 여기다가 H를 쓰면 되니까 H를 대입하면 되는데 H가 없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쓰면 되죠. 여기다 그냥 H라고. 그냥 모르니까 H라고 쓰시면 된다고. 그리고 H를 구하래잖아. 이거 이항하고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HX는 뭐가 돼요? 넘어가면은 4고 2로 나눠주면 x의 제곱 플러스 2 되겠죠. 완전 쉽죠? 엄마 오시라 그래. 어머니 이 시간에 원래 댁에 계신가? 혹시 댁에 계세요? 그러면은 답보다 제안을 한번 해드리면 학부모 참관 수업. 초등학교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 학부모 참관 수업 하잖아. 고등학생 학부모 참관 수업. 자리도 너무 널널한데 뭐 옆에 앉으시거나 아니면 뒤에 앉으시거나 옆에 앉으면 좀 부담스러우면 뒤에 앉으시거나 좀 바쁘시면 화상이라도 켜드린다고. 우리 원석이 훌륭한 원석이 수업 태도를 같이 좀 보시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올까에 대한 원인을 같이. 자, 그래서 요게 좀 쉬운 유형이고 요게 이거보다 조금 어려워지는 게 참고로 이제 1012를 연습하시면 참 좋은데 1012에 1012 보세요. 아, 이게 1013 볼게요. 그냥. 뭐가 달라지는지 잠깐 보시면요. 자, G 합성 fx가 이거래요. 자, G 없네. 그지? G가 없잖아. 그럼 그냥 써야지 뭐. G라고 써야지 뭐. G가 없으니까 G10이 없잖아. 대신 여기다가 뭘 넣어? fx를 넣으려면 얘를 넣어야죠. 요게 좌변인 거야. 요게 좌변. 그래서 엊그저께 이런 문제 앞에서 봤어. 그리고 내가 그때 뒤에 가면 합성함수가 나온다. 니네가 구하라는 게 G3 구하래. 그럼 여기에다가 X에다가 위에다가 3 대입하면 G3이 구해지겠어요? 당연히 안 구해지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 대입해야지 3이 될까를 니네가 생각을 할 텐데 그건 어떻게 찾겠어? 여기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해야 3이 될까를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자연스럽게 뭘 하게 돼? 얘가 언제 3이 될까를 고민을 하게 돼. 맞아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니까 얼마냐면 3차 뭐 하시면 3, 4 문고 넘어가서 x에다 뭐 대입하면 돼요? 4를 대입하면 돼. 한참 해보시면 이건 1차 방정식이에요. 한참 해보시면 그죠? 된 거죠? 아니 이거 3, 3, 9 넘어가면 8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G3은 얼마냐? G3 여기에다가 x에다 4 대입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명확하게 풀이가 안 잡혀 있으면은 여기도 마지막에 괜히 이상한 대로 답이 쏠리기도 합니다. 당연히 답 뭐예요 그럼? G3은 얼마? 이게 딱 오답 코스긴 한데 뭐예요? G3은? 잠시만요. 여기다가 이제 4라고 썼잖아요. x에다가 4 대입한다고. 그럼 여기 x에다가 다 4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서버르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애들이 주로 안 쓰는데 이걸 좀 서버르타라고. 답이 뭐야 그래서? 당연히 답이 뭐야 그래서? 7 그냥 7? 같이. 마이너스 7이 답이지. 그죠? 네.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요건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겠지만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바뀌면은 G3을 구하는 게 아니고 GX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쉽네요. 자, 이것도 쉽습니다. 이거 괜히 이런 표현 쫄지만 않으면 돼요. F의 n제곱처럼 쓰여진 표현인데 실제로 수학에서 이 F의 n제곱처럼 쓰여진 거는 n번을 합성했다 이거야. 왜냐면 봐이 두 번 합성하면 이렇게 써야 되지. 그럼 세 번 합성하면 이렇게 써야 되지. 그럼 네 번 합성하면 이렇게 써야 되지. 힘들어 안 힘들어 쓰기가? 힘들잖아 합성을 많이 할수록. 그래서 실제로 합성을 많이 할 때 그 표기법으로 그냥 두 번 합성한 걸 이렇게 세 번 합성한 걸 마치 지수처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문제에 줘요 약속을. 근데 이런 약속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약속이니까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면 되죠. 쉽게 말하면 F50에다가 2를 대입하라는 거는 F를 갖다가 50번 합성한 데다가 2를 대입하라는 거야. 우리가 F 합성 F2는 어떻게 구해? 2 구한 거 또 대입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그걸 50번 하면 되는 거야. 50번. 횟수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는 더 쉬운 거예요. 왜냐면 무조건 규칙성입니다. 뭔가 규칙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 푸실 때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다 쓰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 F1, 2부터 구해요. 그냥 얘는 그냥 F2예요. 얼마예요? 1이에요. 그 다음에 F 두 번 합성한 2를 구하세요.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나온 애를 갖다가 위에 나온 애를 다시 F에다가 대입하면 그게 두 번 합성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요. 얼마야? 4예요. 계속 써요. F 세 번 합성한 2는 다시 얘를 대입하면 돼요. 얘를 위에다가. 얼마야? 3이에요. 그럼 F 네 번 합성한 2는 다시 얘를 대입하면 돼요. 밑으로 가야 되네. 얼마야? 2예요. 이것도 잘 써야지. 어떤 애들이 이런 거 쓸 때 여기 지금 계속 2잖아. 여긴 당연히. 어떤 애들이 여기다가 F1 쓰고 여기다가 또 4 쓰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저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보이죠? 뭐가 보여요? 안 보이면 한 번 더 돌리는 거고 이미 보이시는 분 여기 지금 2 넣었는데 2 나왔죠? 뭐예요? 항등이죠. 반복됩니다. 직접 해보셔도 F 5번 합성한 데다가 2 넣어봐요. 그럼 얘를 넣는 거니까 그냥 2 넣은 거랑 똑같죠. 그냥 2 넣은 거랑 똑같잖아. 얘로 가죠. 그래서 요렇게 항등이 나오면은 반복된다. 이거를 이런 문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50번 합성하래요. 그냥 세든가 센스 없으면. 센스 있으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니까 4로 나누면 되겠죠. 4배. 4로 나누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2예요. 그렇죠. 2. 어디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2로 가겠죠? 그죠? 뭐 답이 얼마예요? 진짜 이보다 쉬울 수는 없다. 규칙성 문제. 이거 뭐
50 나오겠어요? 2025 이런 거 나오겠죠? 뻔할 뻔짜. 그지? 저런 거 진짜 해봐도 돼요? 2025까지? 네. 시험 볼 시간이 없잖아요. 넘어가서. 자, 합성함수 그래프 15번은 그래프 보고 합성되는 함수값 찾는 문제인데요. 그래프 보고 문 좀 닫아라. 그래프 보고 합성함수의 함수값 구하는 건데, 이 문제 있지? 밑에 건 아니고 여기 마땅한 게 그나마 옆에 있는 21번 정도인데, 알려드리는 팁이 요령이 요렇게 y는 x선이 있고 막 여러 번 합성한 거에 함수값 구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들 대부분 값을 한쪽만 줘요. 지금 x축 값만 줬죠. y축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반면에 옆에 있는 1021번을 보시더라도 밑에 x축 값만 있고 y축 값은 없죠. 그죠? 잠깐 넘겨보시면 이런 비슷한 문제가 또 어디 있냐면은 저기 1048번 보시면 1048번도 y는 x하고 fx 있는데 x축 값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풀어드리는 요령, 푸는 요령이 뭐 잘하면 또 안 써도 되긴 하는데, 방법이 y는 x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y는 x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쪽밖에 없으면은 나머지 한쪽도 써놓으세요. 값들을. 자, 여기가 a잖아. 여기가 a거든. 근데 여기는 어차피 선이 없어. 점선이 굳이 쓸 필요 없고 점선 있는 데만. 여기 b잖아. 여기가 지금 뭐야? 여기가 b죠. 여기가 c잖아. 여기 점선. 여기가 c죠. 여기가 d니까 여기 점선. 여기가 d. 여기가 2니까 요렇게 가서 여기가 2.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써놓고 하면은 그나마 조금 더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을 거고, 답 내는 거 되게 쉽습니다. b를 구하려는 거니까 합성함수의 함수값 뒤에서부터 구하면 되죠. fb 얼마예요? 쭉 올라가서 함수값이니까 c예요. 그럼 이제 걔를 f에다가 넣어요. c에서 쭉 올라가시면 d예요. fd 2죠.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도 않겠지만 내신에 혹시나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무조건 맞추셔야 되겠어. 됐지?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형 16번은 안 할 거예요. 유형 16번은 안 할 거고, 네. 나중에 뭐 그나마 합성함수 파트에서 제일 고난도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프 그리는 요령은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내신 갔을 때 조금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거는 됐고습니다. 역함수가 이제 합성함수와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이 두 가지 고등 공수 2에서 배우는 함수의 연산 중에서 새로 배우는 건데, 역함수는 국어적인 의미가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함수라는 게 어떤 x라는 데에서 y라는 데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를 함수라고 배웠는데, 그럼 역은 뭐냐? 빠꾸. 그 대응이 된 애를 갖다가 거꾸로 보내는 게 역함수입니다. 거꾸로 보내는 게. 그리고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쓰죠. 지수 자리처럼 위에다가 마이너스 1자. 읽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는 영어로 잘 안 읽어요. 그냥 한글로 읽으실 때 f 합성 g 이렇게 많이 읽지, 이걸 막 굳이 영어로 이거 뭐 f 서클 g라든가 뭐 f 컴포지션 g 막 이렇게 안 읽거든요. 근데 역함수는 그래도 영어도 같이 읽습니다. 그냥 한글로 역함수라고 읽어도 되고, f의 역함수라고 읽으셔도 되고, 영어로 f 인버스라고 많이 읽기도 합니다. 얘는 둘 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표기법. 그래서 역함수는 뭐다? 그냥 원래 대응되던 함수가 먼저 있어. 걔를 거꾸로 대응시키시면 돼요. 거꾸로. 이 거꾸로라는 말이 되게 국어적인 말이지만 수학적으로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거꾸로 대응시킨다. 쐈던 애가 맞고 맞은 애가 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면 얘도 어쨌든 함수거든요. 어쨌든 저쨌든 함수. 어쨌든 저쨌든 함수기 때문에 얘가 함수가 되려면은 조건이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앞에서 배운 1대1 대응. 앞에서 배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건은 좀 알아주셔야 돼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1대1 대응이요.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물론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여러분이 항상 이해하라고 가르쳐놔도 자, 왜 1대1 대응이냐? 앞에서 1대1 대응 뭐예요? 1대1 대응 나올 때마다 계속 쓴다 그랬죠? 뭐예요? 1대1 함수하고 공치거든요. 왜 이래야지 역함수가 존재하냐? 1대1 함수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애는 한 방씩 맞아야 돼요. 1대1 함수 때문에. 그래야지 얘네가 반대로 쏠 때 한 방씩 쏠 거 아닙니까? 공치가 같아야 돼요. 왜? 얘네가 쏠 건데 여기 만약에 얘가 공역인데 실제로 치역이 이만큼이고 안 맞은 애가 있으면 얘는 안 쏠 거 아니에요. 역함수에서. 함수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이해를 기반에 두시고 아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뭐다? 1대1 대응이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저거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자 기호 표기법 알아두시고 자 중요한 거 이제 마찬가지로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어떻게 구하느냐? 자 x에 있는 x를 f에다가 넣으면은 나오는 값이 y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앞에서 배운 걸로 함수값으로 써보면은 f에다가 x를 넣은 게 y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역함수는 뭐예요? 빠꾸로 가는 게 역함수라고 그랬어요. 빠꾸 f 인버스 이렇게 쓴다 그랬고요. 그럼 이번에는 인버스라는 요 함수에다가 y를 넣은 게 뭐가 나와요? x가 나오죠. 요게 역함수에서 뭐 몇 가지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한 세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인 원함수에 대한 등식과 역함수에 대한 등식의 관계인 거죠. 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풀이 하실 때 원함수에 대한 등식을 역함수에 대한 등식으로 역함수에 대한 등식을 원함수에 대한 등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방학 때 이런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역함수가 있다 그랬을 때 f2가 3이야. 아 얘를 역함수로 나타내라. 역함수 등식으로 써라. 그럼 뭐가 돼요? f 인버스 3은 2가 된다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 뭐 f 인버스 4가 2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얘를 원함수 등식으로 바꿔주면 f2는 4다. 숫자로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은 문자에서도 만약에 f 인버스 b는 a다 이런 게 있으면은 f a는 b다. 그래서 원함수 역함수 왔다리 갔다리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 역함수 계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얘가 될 거예요. 이거는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역함수가 합성함수보다 중요한 내용들이 좀 더 많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앞서서 위에서 하나 더 볼게. 이제 원함수하고 역함수. 내가 지금 말하는 원함수는 원래 함수 얘기하는 겁니다. 원함수하고 그 역함수의 그 정의역하고 공역치역의 관계인데 공역치역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건데 원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공역치역이 되는 겁니다. 바뀌죠? 원래 함수에서 쏘던 놈이 역함수에서 맞는 놈이잖아요. 바뀐다고요. 원함수에서의 정의역, 원함수에서의 공역치역이 역함수에서는 쏘는 놈, 정의역으로 바뀌죠. 바뀐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문제 풀거나 이럴 때, 야 원함수, 역함수, 자 역함수 정의역, 역함수 정의역이 뭐야? 역함수 정의역 어떻게 찾아? 그러면은 원함수에서 치역이요. 뭐 또는 원함수에서 공역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요. 응? 자, 알아두시면 되겠고. 네. 이거 잘 알고 있는 거지? 당연하죠. 역함수 구하기는 내가 이제 요거는 좀 이런데 책에 나온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좀 더 효과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단계적으로 3단계로 이제 풀려고 합니다. 역함수 구하기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첫 번째 Y는 잡는. 그렇죠. 이 주입식 교육이 승리네요. 씨. 잘했죠. Y는 잡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X는 잡는다. 에이 참 X 꼴로. 실패네요. 자, 꼴로 X는 잡는다. 맞춘다. X는 골로 정리한다. 정리. 잡는다랑 정리한다는 건 좀 다른 거고. 네.
정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제일 원래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작업으로는. 세 번째가 뭐 해야 되는 거야? Y랑 X랑 바꿔서 대입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도형에 이동해서 했어. X랑 Y랑 바꿔 대입하는 게 뭔 대칭이야? X축 대칭. 그럴 리가 없어. 그 Y랑 X랑 바꿔 대입하는 게 뭐야 이게? 이게 Y는 X 대칭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안 하고 다음번에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역함수의 그래프와 원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완벽한 대답이 Y는 X 대칭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바꾸는 거 세 단계. 그래서 간혹 1번이 돼 있으면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거 1번이 돼 있으면. 애들이 주로 못하는 거 하나만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f(2x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이런 거. 애들이 주로 잘 못하는 거. 식주구 구하라고 하는 건 잘해.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이런 거 역함수 구하라고 하는 건 그나마 잘하고, 함수식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함수 모양을 주고 얘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이걸 잘 못하는데, 그럼 이런 거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생각을 딱 하시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y는을 잡아야 돼. 있어 없어? 없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y는을 잡아. 이걸 또 해주는 게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잡았죠? 1단계? 이게 1단계 한 거고요. 2단계 어떻게 하라고요? x는 꼴로 정리하시라고요. 자, x는 꼴이 되려면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x가 어디 있어? 괄호 안에 있잖아.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x가 바깥으로 나와야 돼. 괄호 안에 있는 애가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고. 괄호 안에 있는 애가 바깥으로. 괄호 안에 있는 애가 바깥으로. 괄호 안에 있는 애를 바깥으로 끄집어낼 때 그때 쓰는 게 그때 쓰는 게 인버스입니다. 역함수. 얘를 이 등식을 역함수에 대한 등식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얘를 역함수에 대한 등식으로 바꿔주면 F 인버스 이름은 그죠? 근데 나는 근데 이거부터 쓸게요.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EX는 F 인버스 Y 맞아요? 이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 목적은 뭐야? X는 꼴 정리 아니야. X는 꼴 안 됐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2로 나누면 되지? 2단계 끝. 그럼 마지막 3단계 답은 뭐가 돼요? X랑 Y랑 바꿔 대입하시면 되니까 Y는 2분의 F 인버스 X. 이게 답이에요. 이게 역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라고 쓰면 돼요? 정답은 Y는 붙여도 상관없고 그냥 2분의 F 인버스 X요. 이게 정답이거든. 이거 봐. 자기네 봐. 여러분 주변에 이제 학교에서 수학 이제 좀 하는 애들한테 이거 역함수 구해보라고 그래. 못 가는 애들 많습니다. 많아. 한 반에 봤을 때 이거 역함수 구할 수 있는 애들 1번고 기준으로 30명 중에서 5명 안쪽입니다. 5명 안쪽. 제가 그 5명. 그러니까 아무튼 자, 많이 못 구해. 생각보다 많이 못 구해.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많이 좀 단계의 과정을 곱씹으셔야 되고, 원래 역함수 구하는 단계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단계는 여기거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여기긴 한데 여러분이 역함수 구할 때 못하는 건 주로 여기서 못해. 여기서 바꾸는 건 잘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못하는 애들은 이것도 안 쓰니까 못하는 거고. 그럼 여기까지 썼어. 그럼 그 쓴 다음에는 얘를 갖다가 x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얘를 인버스식으로 바꾸는 거, 그거를 또 할 줄 아셔야 되겠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은 여기까지 볼 텐데, 역함수의 성질은 우선은 좀 가볍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게, 인버스의 인버스는 역의 역은 다시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f였어요. 밖으로 가는 게 인버스예요. 그럼 다시 이거의 인버스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젠단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2번에 대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수식보다는 글로 좀 기억하시면 되는 게, 원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은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온다. 다시 말하면 뭐야? 항등이다 이거죠. 그래서 원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된다. 이렇게 좀 글로 기억하시면 좋겠고, 원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은 항등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풀 때 어떻게 써먹으셔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G랑 F랑 합성했는데 항등이 됐대. 근데 우리가 배운 게
둘이 합성해서 항등되는 건 역함수가 원함수랑 역함수 관계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는 서로 무슨 관계다? 서로 원함수 역함수 관계다. 그러니까 G가 F의 인버스인 거고 F가 G의 인버스다.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문제 풀이 하시면.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원함수랑 역함수는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이 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인버스가 괄호 안으로 들어갈 때 합성되어 있는 안으로 인버스가 들어갈 때 인버스가 들어가면서 합성의 순서가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러죠. 합성의 순서가 바뀐다. 이거 단순 계산이야. 이거 못하시면 큰일 나 그러니까. 3개짜리도 되거든요. 3개짜리. F 합성, G 합성, H가 있는데 여기에다 인버스야. 인버스가 안으로 들어가. 근데 들어가면 순서를 바꿔 쓰시면 돼. 빠꾸로. H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G 거 들어간 거 쓰고 그 다음에 F 들어간 거 쓰면 된다고. 3개든 4개든 빠꾸로 바뀐다. 자,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이는 봅시다. 1025번. fx가 ax 더하기 b예요. 자, f 인버스 4는 2고 f 인버스 마5는 마1이래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거래요. a랑 b 구하라는 소리인데 a랑 b는 f의 미정계수거든요. 근데 나는 f의 미정계수인데 아는 정보는 인버스에 대한 정보니까 나는 얘를 갖다가 원함수에 대한 식으로 다 바꾸면 됩니다. 바꿔주면 뭐예요? f 2는 4고요. f 마일은 이건 연방이에요. 대입하시면 그냥 완전 쉬운 거 그러죠. 우린 이런 거는 무난하게 잘 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자, 이게 또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이 유형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봐. 1030번. 자, 집합 xy가 있어.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어. 3x 빼기 1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한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1대1 대응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1대1 함수이자 공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 문제가 요 조건만 살짝 바꿔서 낸 거예요. 똑같은 문제. 그래서 내가 이게 제일 잘 나온다고 한 거고.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얘 직선 아니야. 근데 여기 지금 x가 개수가 3이니까 얘 지금 증가하잖아요. 그럼 증가하는 거니까 1대1 하면서 공치 되려면 1대1 대응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작자 큰큰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2,a가 한 짝이고 6,b가 한 짝으로 대입하면 끝이죠. 그냥. 완전 똑같은 문제가 3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31번이 아까 여러분한테 1대1 대응해서 풀어줬던 거. 여기 봐요.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다시 얘기하면 또 뭐예요?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이자 공치야. 얘는 근데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곧 공역이야.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야. 그럼 아까 전에 앞에서 풀어준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2차 함수인데 얘가 1대1 대응돼야 돼요. 그래프 그려보세요. 아볼이죠? 빨리 가보겠습니다. 축방이 뭐예요? x는 1이에요. 자, 제한된 범위가 a보다 크거나 같은데 1대1 함수 돼야 돼요. a 어디 있어야 돼요? 왼쪽 오른쪽이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잡히는 조건이 뭐야? a는 뭐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공치에서 잡히는 게 이때 치역이 뭐야? 요게 뭐야? 그냥 대입 안 하고 쓸게요. fa죠. fa보다 크거나 같은 게 치역 아니야. 근데 공역이 뭐야? a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치가 되려면 뭐야? fa가 a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외우는 게 뭐 결과론적으로는 시험 볼 때는 정 안 되겠으면 이거라도 외우셔야 되겠죠. 근데 이것만 외워서 푸는 거는 별로 좋진 않고, 물론 그거보다 더 최악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문제 어떻게 푸냐 애들이 주로 그냥 여기다가 대입한 게 a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담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 앞에 했던 거랑 같은 유형이니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있어요, 성함에. 이건 아마 안 냈을걸요 내가? 그래도 오늘은 가르치고 첫 번째 선한계니까. 자, 35번 해보시면 제 역함수가 제래요.
이거 이제 역함수 구해봐라 이겁니다. 역함수 구해봐라. 자, 얘 역함수를 구해서 얘랑 같은지 비교해봐라 이겁니다. 역함수 구하기 첫 번째 y는 잡아야 되는데 y는 없죠? 첫 번째 y는 ax 빼기 6 잡으시고요. 자, 두 번째 얘를 x는 꼴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항하시면 ax는 y 더하기 6이고 그럼 x는 a분의 1 y 더하기 a분의 6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 x랑 y랑 바꿔 대입하시면 y는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6이에요. 그럼 얘랑 이제 같다고 비교하시면 a 얼마? 2죠. b 얼마 그러면? 뭐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그냥 활용입니다. 활용. 역함수랑 합성함수랑 짬뽕된 건데 이거 f 인버스 ga가 1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f 인버스에다가 누구를 넣는다? ga를 넣은 게 1이다 이거야. 근데 ga가 뭐야? ga가 a 빼기 1이잖아. 그냥 그대로 쓰면 돼. 모르는데 이거 갖다가 막 모른다고 쫄지 마시고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여기까지 썼어요. a 구해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역함수 알아 몰라? 모르죠. 물론 구할 수는 있지만 몰라요. 그럼 나는 모르니까 이제 얘를 뭘 하면 되겠어요? 다른 얘를 이제 뭘 하면 되겠어요? a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까지 썼으면 이 식을 역함수. 얘가 역함수니까 원함수식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원함수 등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뭐야? 불러보시면 A 마이너스. 얼마나 쉬워요. 1 대입한 게 a a값 그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역함수 계산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원함수에 대한 등식을 역함수에 대한 등식으로 역함수에 대한 등식을 원함수에 대한 등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자꾸 많이 바꾸시는 게 계산에서는 제일 기본 기초가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21번까지. 그래서 과제는 여기 21번 유형까지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아까 전에 역함수에서 가르쳤던 성질인데 여기 지금 괄호 안에 인버스 있거든요. 괄호 밖에. 그럼 인버스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합성되는 순서가 바뀐다 그랬어요. 그럼 요만큼만 써주시면은 F 인버스를 앞에 쓰고 G 인버스를 뒤에 써야 돼요. 요게 지금 방금 배운 거고 그럼 여기에다가 오늘 앞에서 배운 거를 얹어서 다시 식을 그대로 써보시면은 이거거든요. 지금 얘가 근데 앞에서 배운 게 지금 원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뭐다? 항등이라고 했지. 근데 거기다가 또 배운 게 항등은 합성을 하면은 어차피 걔가 그대로 나오니까 항등은 합성에서는 하나 마나한 거예요. 지워도 상관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남는 식이 뭐예요? G 인버스 합성 F 8만 남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시면은 이제 계산은 G 인버스에다가 F8 넣으시면 돼요. F8 얼마? 해서 좀 빨리 하시면 마이너스 83, 24, 마이너스 23 나와요. 그죠? 자, 마무리 그러면 G 인버스 마이너스 23인데 이제 요거 이제 다은이는 이제 오늘 처음 들어보는 걸 테고 G 인버스 마이너스 23의 요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한글로 얘기하면은 역함수의 함수값 구하시는 거거든. 역함수 함수값 지금처럼 어떻게 구해라? 어떻게 구해라? 에이. 자, 역함수의 함수값 어떻게 구해라 하면은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는 K 잡아라. 그럼 는 K 잡고 어떻게 한다? 원함수로 돌린다. GK는 마이너스 23. 그래서 K 대입하시면 4K 더하기 1이니까 K값 구하면 돼. 산수. 다시 얘기하지만 역함수의 함수값은 어떻게 구한다? 는 K를 잡고 원함수식으로 변형. 역함수의 함수값은 는 K 잡고 원함수식으로 변형. 이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거야. 아니 끝나지도 않아. 너 남아있어봐. 이따가 뒤졌어. 강의에서